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살면서 이렇게 막 불안할 때 있으세요? 이렇게 문득 불안해지죠, 문득. 이거 어떡하지? 저건 어떡하지? 그리고 이게 뭔지 모르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마음이 이렇게? 뭐 이럴 때 있잖아요. 누구나 그런 감정 겪거든요. 그런데 이런 불안감이 이제 지속적으로, 뭐 불안을 느끼는 거야, 뭐 일상적인 일인데, 이런 불안감이 자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이제 우리를 괴롭힌다면, 그건 참 이제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나를 괴롭히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 그런 불안한 감정에서 해방되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 막연하게 이렇게 불안하다는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회사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 그리고 아이들은 정말 이렇게 제대로 다 학교에 제대로 진학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아직 뭐 아파트 대출금도 엄청나게 많이 남았는데 우리는 노후 준비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뭐 애는 유학 보내놨는데 아직도 돈 많이 보내줘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걸 할 수가 있을까? 막 이런 어떤 느낌으로 굉장히 막 불안해지는 경우 있죠. 그건 이제 굉장히 거시적으로 이제 누구나 느끼는 어떤 그런 불안 범주에 속하고, 아주 작게는 직장 상사가 왜 나를 지금 저렇게 못마땅한 얼굴로 한번 째려보고 지나가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나? 나 회사에서 잘리나? 막 이렇게 확대 발전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부정적인 감정, 불안의 감정, 이런 모든 것에서 빨리 빠져나올까? 어떻게 이렇게 막 탈출할까? 이런 것도 사실 마음 훈련이 필요합니다. 누차 그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나한테 맞게끔 날마다 훈련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훈련할 수 있는 몇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불안이나 두려움, 어떤 이런 것들에서 계속 그런 것이 이렇게 탁 나타나면 어떤 생물이라고 생각하세요. 막 움직이는 생물. 그래서 거기다가 계속 먹이를 던져주는 분들이 계세요. 먹이를. 자, 먹고 이제 커. 계속, 불안아. 자, 먹고서 무럭무럭 자라라. 자, 두려움아. 먹고서 무럭무럭 자라라. 이런 분들 계세요. 먹이를 준다는 건 뭔가 하면 계속 그 생각에 몰입하는 거예요. 계속 그 생각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 후배 중에 10몇 년 동안 연초에 계획이 결혼하는 거인 후배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결국 결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결혼이 잘 이렇게 엮이지가 않더라고요. 그 친구한테는. 그 친구가 특별히 막 비혼주의자도 아닌데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이제 40대가 됐는데 그 후배가 이제 이런 막 불안 증상, 우울 증상이 이제 심해져서 이제 저하고 몇 번 이제 상담, 치료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지인이니까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줘서 이제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게 어떤 건가 하면, 이 친구는 주말에 굉장히 좋은 회사 다녀요. 굉장히 좋은 회사 다니고 직위도 높고, 그리고 이제 연봉도 높고, 뭐 결혼을 본인이 원하는데 결혼을 안 하는 거 외에는 사실 뭐 굉장히 남들이 부러워하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이제 월화수목금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니까 금요일날 밤부터 딱 침대에 누워서 일요일까지 내내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에너지를 많이 쏟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의욕 자체가 주말에 뭘 해야 될 의욕이 없으니까 누워서 잠 자는 거예요. 잠 자는 거. 그러니까 많이 잤으면 뭐 계속 누워있다가 뭐 TV 봤다가 뭐 뒹굴뒹굴 하고 뭐 이래도 뭐 잠자는 것도 뭐 한두 시간이지 뭐 그렇게 낮잠을 오래 잘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나 하면, 이제 막 나 독거노인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봉이 많기는 했지만, 이제 이 친구가 워낙 이제 패션 쪽 일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렇게 막 누려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생각만큼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아놓지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뭐 나는 지금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그런데 나의 노후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막 이런 불안, 너무 외롭다 불안, 뭐 이런 두려움, 막 진짜 독거노인 되나 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생각에 이틀 주말 내내 빠져있다가 다시 이제 월요일날 출근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생각한테, 그런 불안과 두려움한테 너는 계속 그냥 무럭무럭 살찌우고 먹이 주고 막 이러고 있었던 거다. 그러지 말아라. 토요일날 무조건 스케줄 잡아라. 일요일도 스케줄 잡아라. 그렇게 해서 그걸 막 싫다고 그러는 걸 억지로 막 끌어내고 막 이랬더니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바로 그게 먹이 주는 이제 결정적인 사례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정을 하는 거죠.
자, 불안아, 이리 와라. 막 무럭무럭 자라라. 이렇게. 그래서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탁 나에게 오면 먹이 주지 말고 키우지 말고 이렇게 내몰아야 되는 거예요. 내몰아야 돼. 그래서 그 생각에서 빨리 빠져나오도록 본인 스스로 애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친구도 이제 제 후배인데 굉장히 공부를 잘했어요. 굉장히 공부를 잘해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신랑을 만나고 결혼을 했는데, 신랑은 이게 제가 무슨 과라고 이제 특별히 지칭을 못 하겠어요. 근데 굉장히 돈이 안 되는 전공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또 석사, 박사를 다 했어요. 근데 일찍 결혼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그녀가 이제 계속 살림을 이렇게 생계를 이끌어 나간 거예요. 이제 남편이 계속 공부를 하니까. 그런데 이제 뭐 사랑하니까 뭐 괜찮아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이를 먹고 막 집안 살림에도 이제 막 이렇게 부대끼고 막 힘들고 이러니까 막 이제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는 저런 남자를 만나서 이 고생을 내가 사서 할까? 나보다 훨씬 더 공부 못하는 애들도 저렇게 남편 잘 만나서 다 잘 살고 있는데 이런 불만 왜 있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막 이제 막 그런 불만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제 남편이 이제 꼴보기 싫어지는 거죠. 집에 들어가서 막 밥 먹는 거 봐도 막 이제 꼴보기 싫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미워하다가 막 저한테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막 보기만 하고 밉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미래가 너무나 불투명하다. 지금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남자는 돈을 많이 벌어올 것도 아닌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애들은 크고. 그래갖고 그런 불안한 어떤 마음에 계속 먹이를 주지 말아라.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잖아. 이제 이러면서 제가 어떤 방법을 제안을 했나 하면, 그러면 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불안을 없앨 만한, 내몰 만한 대책을 한번 생각을 해봐. 어떤 게 있어? 자, 내가 뭐 때문에 불안해? 일단 원인을 분석하고, 남편이 돈을 잘 못 벌고 나도 언제까지 직장생활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런 미래가 경제적으로 불안하다. 그러면 자, 경제적으로 불안, 그것만 해결하면 되나?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은 자, 지금 얼만큼 돈이 있어? 얼만큼 저축을 해놨어? 지금 그 저축하고 지금 살림살이 규모를 더 줄여서라도 어떻게든지 노후를 위해서 그럼 돈을 더 많이 모으고 지금 있는 거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까? 이런 식으로 내가 불안한 거에 되는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긍정적인 어떤 대책과 계획을 막 거기에 몰입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불안한 생각 딱 끊어버리고 먹이를 더 이상 주지 말고 이거 원인을 분석해서 자, 대책 마련. 그럼 이렇게 하자.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몰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불안과 두려움에서 멀어질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첫 번째 친구 같은 경우도 자, 내가 불안한 건 뭐야? 외롭고. 그래서 지금 뭐 독거노인 될 것 같고. 그럼 자, 대책은 뭐야? 그럼 지금 뭐 더 이상 결혼할 생각 없어. 그러면 주변에 좋은 친구들, 동성 친구들이라도 많이 만들고, 그리고 독거노인 돼가지고 막 그런 혼자 살기에 불안하면 남들보다 더 많은 연봉 있고 사실 돈 쓸 때도 별로 없으니까 그런 거 네 살림을 이렇게 지금 쓰는 소비를 좀 줄여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뿌듯하게 막 정말 집도 사고 그 다음에 뭐 연금저축도 많이 들고 나중에 진짜 뭐 아주 고급 실버타운에 들어갈 그런 돈을 네가 마련한다고 생각해. 거기에 집중해. 이런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안해하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인 분석해서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에 집중한다. 그게 불안에게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 뭔가 하면 그 감정적으로 그 나를 불안하게 하는 그 불편한 습관들, 나한테 붙어있는 습관들이 있어요. 그거를 하루빨리 그 습관에서 탈출하는 거. 그게 이제 부정적인 감정에서 멀어질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어떤 게 있나 하면요. 그런 나를 불편하게 하는 불안정한 그런 감정, 불안을 일으키는 감정, 그런 나쁜 습관, 그런 감정을 일으키는 나쁜 습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 볼 테니까요. 이거 내 얘기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 있으면 그걸 고치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내 장점은 굉장히 과소평가하고 나의 단점을 굉장히 과대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막 이것도 못해, 저 점도 나빠, 막 단점만 막 실제로는 장점 많은 사람인데 장점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트에 내 장점만 쓰세요. 내 장점만. 그리고
내 단점도 쓰세요. 그런데 장점이 단점보다 더 많아야 돼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서 난 이런 장점들이 많은 사람이야. 여기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단점은 그래 이거 있는데 고쳐보자. 나의 장점이 많이 확인이 돼야 단점이 작아 보여요. 그래야지 고칠 자신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적어 놓으시라는 이유는 뭔가 하면 보고 이렇게 그래 나 장점이 더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느끼시라고 지금 적어 놓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장점이 더 많은 사람, 단점은 몇 개밖에 없는 사람. 장점이 많으니까 오케이 좋아. 근데 이 단점은 뭐 요거 몇 개밖에 안 되는데 고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래야 장점이 많아야 유리합니다. 두 번째 뭔가 하면요, 습관적으로 왜 이렇게 막 미래에 그 부정적인 예측을 막 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분들 계세요. 습관이. 그러니까 어떤 건가 하면 예를 들어 봐 드릴게요. 팀장이 뭘 보고하라고 했어요, 나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카톡으로 급하게 이렇게 막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안 보는 거예요, 카톡을. 그러면 뭐 지금 뭐 무슨 미팅이 있어서 안 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막 부정적인 예측을 막 하는 거예요. 이제 팩트도 아닌 그런 쪽으로 예측을 막 하는 거죠. 팀장이 아까 표정이 안 좋더니 그거 나한테 뭐 화가 났나 봐. 나 찍힌 거야? 나 이 회사 이제 못 다니는 거 아니야? 나 그럼 딴 팀으로 가야 되나? 어떻게 되나? 이렇게 막 혼자 막 부정적인 어떤 발전 더 오버하고 발전하는 스타일들 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불안을 야기시키는 나쁜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고치셔야 되고, 또 어떤 건가 하면 회의 시간에 똑같은 예예요. 회의 시간에 막 발표를 하다가 숫자가 틀렸어, 단위가. 그러면은 딱 위에 사람이 보고, 거기 김대리 숫자도 거기 단위도 틀리면서 나머지는 그 믿을만 한 거야? 그 똑바로 해야지. 그 사람아 그 뭐하러 그렇게 숫자 같은 거 틀리면 어떻게 그 믿음이 가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혼났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거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탁 깨끗하게 잊으면 그만인데, 왜 사람 마음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막 찜찜하고 어떤 사람은 막 잊어먹고, 어떤 사람은 찜찜하다 이러고. 근데 아주 나쁜 습관이 있는 사람은 어떤가 하면 이걸로 부정적인 예측을 막 오버하는 데까지 가는 거죠. 이제 저 팀장한테 이제 찍혔으니까 나는 정말 고과도 안 나올 거고, 그럼 난 진급도 안 되고, 나 회사도 오래 못 다닐 거야. 여기까지 발전한 사람들 진짜로 있다니까요. 이런 습관이 있으신 분들, 자기가 부정적인 억측을 하고 팩트가 아닌 거를 막 이렇게 발전시키는 스타일 아닌가? 지금 제가 예를 들어드린 거 어떤 식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내가 혹시 그런 식으로 막 감정을 발전시키는 사람이 아닌지 체크하셔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습관 버려야겠다로 오늘 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볼까요? 예전에 그 회사에 큰일 났습니다라는 별명이 있는 직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직원의 이 별명이 왜 큰일 났습니다 하면, 모든 보고를 할 때 큰일 났습니다라는 말부터 먼저 해요. 이거 심각한데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요? 이것부터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윗사람한테. 열받죠, 윗사람은. 뭐가 그렇게 대단히 심각하고 대단히 큰일인데. 그런데 그 친구 입장에서는 막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이런 게 막 자기가 막 불똥 튈까봐, 아니면 자기가 책임을 뒤집을 쓸까봐 막 걱정이 돼서 막 가지고 뛰어와서 일단 보고부터 먼저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불안증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입 밖으로 잘 내뱉는데,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서두에 이렇게 말 시작할 때 이런 어떤 불안을 조장하는 부정적인 얘기들을 먼저 시작하시지 않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 습관이 있다면 오늘부터 딱 고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누구한테 얘기를 하든지 간에 딱 서두는 긍정적인 말부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세 번째 뭔가 하면요, 일상에서 어떤 그런 벌어지는 일들을 객관적 사실이 아닌 어떤 감정적으로 판단해 버리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것도 나쁜 습관이에요. 불안을 조장하는. 어떤 건가 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거래처 회의가. 그래서 우리는 막 세팅 다 하고, 막 프레젠테이션 할 거 다 준비하고, 막 차 준비하고, 막 몇 시에 도착이야. 그쪽 이제 대표랑 다 오니까. 막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회의 1시간 전에 급하게 전화가 와서, 정말 미안하다. 그 대표가 지금 너무 피치 못할 일이 생겨서 오늘 회의를 캔슬을 해야 될 것 같다. 죄송하다. 이렇게 해서 전화 끊었어요. 그러면, 그 대표가 정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해서 캔슬이 됐네. 다음에 그럼 하면 되지 뭐. 좀 번거롭긴 하네. 이렇게 하고 딱 끝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분명히 이거는 뭐 우리 회사랑 거래를 끊겠다는 전조 증상이야. 나 진짜 기분 나쁘네. 아니 지들이 뭔데 이렇게 회의를 막 캔슬을 하고 이래. 뭐 안 하겠다는 거지 우리랑 일을. 이런 식으로 발전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는 뭐예요? 팩트예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나랑?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서 다만 회의가 급한 일이 생겨서 캔슬을 한 건데 그거를 감정적으로 내가 열받는다는 감정적으로 다른 어떤 그 결론을 내려버리는 이런 습관도 불안을 주장하는 굉장히 나쁜 습관입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그런 습관이 있나? 그것도 버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뭔가 하면 생기지도 않은 일 미리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생기지도 않은 일. 그런 거 많죠, 우리. 왜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 걱정한 일의 90%는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일이다.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막 누구 집 애가 막 이제 말썽을 부려갖고 막 그 집 엄마 울고 불고 하면서 나한테 막 전화하고 막 이러면 막 그 집 어떡하니 막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면서 막 이제 같이 얘기해 줬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냥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우리 집 애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우리 집 애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당장 그렇게 잘못될 것 같은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걸로 막 한참 막 시나리오 쓰고 요즘 뭐 방으로 그냥 확 들어가던데 제가 아무래도 그런 어떤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그런 나쁜 친구를 사귀나? 이래가지고 별의별 상상을 다 하면서 걱정하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뭐 어디 뭐 누구 지인의 뭐 배우자가 뭐 이렇게 막 굉장히 갑작스럽게 무슨 암 선고를 받았어 막 이런 얘기 들으면 갑자기 막 우리 집 너무 걱정되고 막 우리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저 사람은 오래 살까 병 걸리면 어떡하지 정말 나쁜 병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는 뭐 우리 보험도 제대로 안 들어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나 이런 걸로 막 한 3, 40분씩 걱정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 일어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아까 처음에 했던 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런 부정신생 들면 딱 그런 부정적인 불안에 먹이 주지 마시고 딱 끊어서 내가 걱정하는 건 뭐지? 내가 불안한 건 뭐지? 남편이나 아내가 나쁜 병에 걸릴까봐 그거 걱정하는 거야? 그러면 건강검진을 하든지 아니면 뭐 보험을 새로 들든지 아니면 뭐 맛있는 거 좋은 거 먹든지 뭐 건강을 위한 운동을 하든지 이런 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획이 잡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뭔가 하면 흑백 논리에 너무 강하면 안 돼요. 흑백 논리에 이렇게 세상이 흑백 논리에 이렇게 딱 정말 딱딱 떨어지는 일들이 과연 몇 개나 있겠어요.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은 일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니면 도 나는 이거 아니면 이거야. 나는 뭐 중간은 없어. 막 이러는 분들 계시잖아요. 별로 그 불안을 일으키는 그런 야기한 나쁜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거래처 선발하는 방식이 본인이 얘기하는 이런 A 방식이 아니라 B 방식을 썼다고 쳐요. 누가 다른 팀에서. 그러면 그 거래처랑 무슨 관계 있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했어? A 방식이 맞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분란이 되고 싸움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B 방식이 틀리고 A 방식이 맞다는 어떤 그런 결정적인 그런 것도 없어요. 내 생각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백 논리는 본인을 굉장히 이렇게 경직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그런 요소들을 많이 이렇게 생기게 합니다. 그런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난 흑백 논리가 너무 강한가?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타입이 아닌가? 이거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뭐 회의를 꼭 길게 하고 장황하게 해야 디테일하게 해야 일을 잘하는 거다. 라고 이렇게 딱 정해놓는 분 계시잖아요. 아니면 회의는 그냥 키워드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잖아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흑백 논리를 너무 주장해서 그런 불안증에 또 이렇게 빠져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그 습관이 계시다면 그것도 고치시는 것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불안감으로부터 나를 괴롭히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에서 이렇게 탈출을 하는데 지금 크게 제목 두 항목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항목 감정적으로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불안한 감정을 조장하는 그런 나쁜 습관은 5개 말씀드렸어요. 이 5가지를 혹시 내 나쁜 습관 아닌가 생각하셔서 나쁜 습관이라고 그러면 과감하게 몰아내고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하셔서 더 이상 불안에 이렇게 사로잡히는 그래서 불행한 그래서 힘든 그런 일상을 보내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세미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